일본의 국민 아이돌로 불리는 아라시는 2019년 1월 27일 공식 발표로 202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리더 오노 사토시가 활동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2021년부터 무기한 그룹 활동 중단을 예고했었습니다. 2년여의 활동 중단 기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 2019년 12월 31일부터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멤버 마츠모토 준의 강한 의사로 2019년부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이 담겼고, 그 과정에서 마츠모토 준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으로 CD를 듣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인터뷰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こっから10年、20年、今のスピード感で言ったら10年かかん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あらゆるところで CD を聴かない状況になる可能性すら俺はあると思うんですよ。た時に自分たちの音楽がなかったことにされるのは俺は悔しい。 지금으로부터 약 5년여 전의 인터뷰이긴 하나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불법 복제의 영향도 있긴 했지만 mp3의 대중화로 CD나 테이프 같은 물리매체 소비가 급감했던 우리나라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매우 생경하게 들리는 발언임은 틀림없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레코드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연간 음원 매출 기록이 2005년 통계 개시 이래 2년 연속으로 최고액을 갱신함과 동시에 10년 연속 플러스 성장, 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일본 음악 시장에서 음원 서비스 연 매출은 1165억엔, 하나로 대략 1조 500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매출 구조는 스트리밍이 90.7%, 음원 다운로드가 8.8%의 기록을 냈습니다. 반면 CD, DVD, 블루레이 등의 물리매체 매출은 2207억엔으로 약 2조 원대의 매출임이 밝혀져 여전히 물리매체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온갖 중복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 난립하는 곳이 2020년대의 물리매체 음반 시장이기도 하고, 이 매출에는 DVD나 블루레이 판매량도 포함된 수치이니만큼 무조건적으로 이 매출이 일본 시장 특유의 CD 구매 소비를 대변하는 수치라고 완전히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도 이미 99년도에 소니가 다운로드 음원을 전용 메모리 카드에 담아 들을 수 있는 메모리 스틱 워크맨이라 불리는 제품을 내놓았고, 이듬해에는 이를 개량해 63메가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된 워크맨을 내놓고, 이 제품의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비트뮤직이라는 음악 다운로드 스토어도 만들 정도로 음원으로 바뀌게 되는 시장 변화 흐름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또 2001년에는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 레코초코가 생겨나며 일본 휴대폰의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가 자리잡게 됐고, 2003년부터 일본에서도 각종 mp3 플레이어가 난립하고 음반 불법 복제 문제가 불거지자 에이벡스나 소니 뮤직 등은 mp3 복제 방지 기술을 CD에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었습니다. 여기에 2010년부터는 일본 자국의 스마트폰용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자리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매년 음원 시장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대가 음원을 통해 노래를 듣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마츠모토 준의 인터뷰에서 짚어야 할 점은 자신들의 음악이 없었던 것이 된다면 분할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2019년 당시 인터뷰를 하던 시점에서도 소속사 자니스는 모든 아이돌의 음원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오로지 CD로만 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강제했기에, 음원으로 시대가 바뀌게 되면 아라시의 음악은 CD 플레이어와 아라시의 CD가 없는 사람은 아예 접할 수 없는 음악이 되는 셈이었고, 이에 대해 마츠모토 준은 우려를 한 것입니다. 자니스는 초상권을 이유로 2010년도까지는 자사 아이돌의 사진을 공식 홈페이지에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 잡지사나 방송국 홈페이지의 홍보용 이미지는 모자이크 처리나 일러스트로 대체하게 요구했으며, 인터넷 언론사가 자사 아이돌을 사진 촬영하고 올리는 행위를 2010년대 후반까지 금지했었습니다. 특히 2021년 사망한 자니스 설립자 자니 키타가와의 친누나인 메리 키타가와는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면 팬들이 버릇 나빠진다며 자니스의 모든 음악, 영상, 굿즈 등을 오프라인 매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고집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아라시는 음반사가 자니스가 직접 설립한 제이스톰, 현스톰 레이블즈여서 아라시의 CD 판매 수익은 고스란히 소속사가 다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까지도 아라시의 소속사 자니스는 공개 플랫폼으로 자사 콘텐츠가 퍼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시대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K-팝의 세계적인 성공에 자극받아 미국 진출을 노렸던 마츠모토 준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결국 2019년 음원 시장과 유튜브 시장 진출을 각오했으나 이후에는 수개월 동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디서 할지, 유튜브는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한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조차 하지 않고 회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8일 미국 음악계의 거물인 유튜브 뮤직 총 책임자 라이어 코헨을 뉴욕에서 만나는 황금 같은 일정을 잡고도 이제 음원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이 났고 스트리밍 플랫폼을 정하려고 한다는 소리만 해야 했고 라이어가 유튜브는 구독자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제 개설을 할 거라고 말해 그를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라이어는 유튜브 채널부터 만들고 음원은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에 동시 공개하라는 기초 상식적인 말만 조언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まず、この間会わせてもらったところから少しずつ今動いていることがある。1個は、アメリカでも聴ける、楽曲を作ること。でその曲を、広めるために、プラットフォームをどこにするかっていうことを選ぶこと。 He should be having, is he having this meeting at Spotify and Apple? He has to have all the platforms. How's the たくさん channel? 作っていけるように。 How many subscribers? They haven't launched the channel yet. He shouldn't, he needs to launch a channel now and build subscribers into the launch of his music. He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큐에서 멤버 사쿠라이 쇼는 자신을 애플 뮤직 사용자라고 인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당시 CD로만 음악을 공개하던 아라시의 멤버조차 CD로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どうなんだろうね。昨日 YouTube ミュージック入っちゃった。なんかやっといて入ってねえのなんだなって急に思い出して。お金払っちゃうじゃん。これで払っちゃった。Apple Music しか入ってなかったんだけど。 아라시는 일본에서 국민 아이돌이라 불리며 인기 아이돌이었고 음반, DVD, 블루레이 등이 매우 잘 팔렸기에 음원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이 불편은 해도 불안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진출을 기획하다 보니 그간 자신이 느끼지 못한 CD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너무도 동떨어진 세계가 보였고 그럼에도 아직 CD로 음악 소비를 주도해온 아라시라는 멤버 특성상 당장은 CD 매체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지나야 CD가 사라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라시는 활동 중단 전 선언한 미국 진출 덕분에 유튜브 채널도 만들게 됐고 음원 서비스도 하게 됐습니다. 마츠모토 준의 예측대로면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보고 음원 서비스에 뛰어들었으니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빠른 행보를 보인 셈입니다.